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토론토 랩터스의 시합 리뷰와 함께 또 지금까지의 시즌에 대한 개인적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네요. 개막을 하면서 이제 다시 리뷰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스타 위크엔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있고요. 아쉽게도 랩터스에서 이제 올스타 페스티벌에 초대받은 선수 스카티 반스 딱 한 명입니다. 라이징 스타 챌린지에 초대를 받았고 시아캄은 2년 연속 올스타에 아깝게 탈락하는 비운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시아캄 같은 경우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경기 피닉스 선즈와의 경기였습니다. 랩터스의 이번 시즌 좀 늘 그러하듯이 무난하게 잘 싸우고 무난하게 패배한 경기였습니다. 3점 생산력이 부족했던 것이 패배의 요인이었고요. 이날 프레드 밴블릿과 크리스 폴, 엘리트 가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줬던 날이었습니다. 특히 크리스 폴 같은 경우에는 19득점으로 보면 이제 볼륨 스탯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클러치 샷을 연거푸 넣으면서 본인의 클래스를 다시 한번 증명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랩터스의 DX 아치와와 부쉐이가 그야말로 리바운드를 정복했는데요. 아치와 같은 경우는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부쉐이는 더블더블은 실패했지만 11리바운드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동부의 랩터스와 서부의 선즈 뭔가 접점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진 않은데 의외로 NBA가 판이 좁다 보니까 겹치는 선수가 여럿 있습니다. 랩터스의 첫 컨퍼런스 파이널을 뛰어난 리바운드와 함께 이끌었던 비스맥 비욘보와 랩터스와 함께 썸머리그 했었던 웨인라이트가 그 주인공들이고요. 또 한 명 이야기를 하자면 최근에 선즈와 10일 계약을 맺은 세이븐리 역시 랩터스 905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경기는 유타 재즈와의 경기였습니다. 128대 131, 3점 차로 또 한 번의 젖잘싸 경기를 펼치면서 시즌 30패를 시즌 30승보다 먼저 달성하고 말았는데요. 상대에게 점수를 너무 쉽게 내준 것이 패배의 요인이었습니다. 이날 시아캄과 반즈 두 명의 선수가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시아캄은 21득점 10리바운드로 반즈는 18득점 14리바운드를 거뒀는데요. 그 중에 9개가 공격 리바운드였습니다. 또 한 가지 페인을 꼽자면 70%가 채 되지 못했던 자유투 성공률을 저는 꼽고 싶네요. 그리고 벤블릿 같은 경우에는 더블더블로는 부족했는지 트리플 더블을 거뒀습니다. 커리어 두 번째 트리플 더블이었고 34득점 12리바운드 10어시스트 공격에도 굉장히 출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달라노 벤튼이 한 달 반 만에 이제 905에서 랩터스로 콜업되면서 경기를 뛰었는데요. 8분을 출장하면서 무득점에 그치는 등 크게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경기 휴스턴 로켓츠와의 경기였습니다. 부진한 스타트를 끊었지만 곧 점수차를 좁히고 나중에는 시종이가 리드를 거둔 끝에 승리를 거뒀는데요. 로켓츠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파울 작전을 하는 강수 끝에 겨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 이날 2쿼터 100발백중의 슈팅 능력을 보여주면서 최종적으로 29득점을 거뒀는데요. 본인의 슈팅 능력에 대한 비결로는 꾸준히 연습을 해왔다라는 게투즈다운 무미건조한 시크한 대답을 했습니다. 또 벤블릿 지난 경기에 이어서 또 한 번 30 플러스 득점을 거뒀습니다. 부진에서 회복한 이후에는 꾸준한 모습을 보이면서 엘리트 가드의 포스를 뽐내고 있는데요. 또 이날은 벤치 멤버들 역시 어느 정도 팀의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콜로코와 플린이 두 명이 모두 득점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플러스 마진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경기만 보면 좀 뭔가 이렇게 포기하기엔 좀 아깝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팀인데 말이죠. 아쉽습니다.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지금까지의 모습은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24승 30패로 동부 12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32승 25패였다고 합니다. 멤버들의 교체가 적었던 랩터스였던 만큼 더 실망스러운데요. 뭘까요? 제가 경기를 보면 주전 선수들은 분명히 더 성장을 했는데 패배는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뭐 문제가 벤치에 있을까요? 그럼 그 벤치의 문제는 누가 만든 건가요?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요즘 계속 하게 됩니다. 일단 랩터스가 재미없는 이유 첫 번째, 결국 성적입니다. 선수가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이기는 농구보다 지는 농구를 보고 싶겠어요. 그렇기에 이제 성적이 떨어지면 팀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또 랩터스 같은 경우 지난 오프시즌 별다른 로스터 변경이 없었습니다. 사실 오프시즌에 이런저런 보강을 하면서 팀에 대한 기대치를 끌어올리기 하는 역할이 있는데 팬들에게 그런 즐거움을 주지 못했고 또 그랬다면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과 약간 연계된 건데 새로운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랩터스는 전통적으로 905에서 좋은 선수들을 발굴해냈고 벤치가 강한 팀이었지만
닉널스가 부임하면서 이런 벤치 멤버의 성장, 905의 콜업을 기대하기 힘든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사이 유지리 단장도 약점이 있는데요. 물론 드래프트와 트레이드에 있어서는 진짜 가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지만 FA 영입에 있어서는 기대 이하입니다. 물론 랩터스가 캐나다 팀에서 이제 프리 에이전트 영입이 힘들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스비 미하일르, 올해는 오토포터 주니어, 아쉬움이 가득한 영입뿐이었습니다. 사실 아까운 게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점차, 3점차로 진 경기도 많았고, 그래서 랩터스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패배는 패배고 동부 12위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팬들도 트레이드로 에셋을 얻으면서 미래를 보자는 의견이 요즘은 대세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닉널스, 사실 랩터스에서 우승 감독으로서 가지는 지위가 굉장히 높았지만 지금까지 보이는 불안한 모습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시즌이 끝난다면 닉널스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고 저도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시아캄의 올스타 탈락 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올스타에 탈락했는데요. 25득점, 8리바운드, 6어시스트 이상의 스탯을 뽑으면서도 올스타가 되지 못한 최초의 선수라고 합니다. 근데 참 시아캄이 상복이 없는 선수냐라고 말하면 그것도 애매한 게 어떻게 보면 올스타보다 더 되기 힘들다는 올 NBA 팀은 이미 2번이나 시아캄이 뽑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스타에 3요소가 있는데 본인의 성적, 팀의 인기, 그리고 팀 성적 이 3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시약함 같은 경우는 한 가지가 충족이 됐고 지금 2가지가 충족이 되지 못했죠. 이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계속 실력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고 또 올스타보단 더 힘든 올 NBA를 다시 한번 노리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음 주 스케줄 안내입니다. 서부 원정이 드디어 마무리됩니다. 그리슬리스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상대가 모두 서부 팀들입니다. 사실은 경기도 경기지만 랩터스 팬들은 지금 트레이드 성사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과연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무사히 넘길 랩터스 선수는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 팀이 부진하지만 그래도 5연승 한 방이면 5할로 되는데 이런 희망이 계속 저는 아직도 놓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소식과는 별개로 이제 다음 랩터스 톡은 트레이드 데드라인 특집으로 금요일 2월 10일에 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랩터스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팀들에 대한 트레이드 소식도 정리를 하고 그 대신 경기 리뷰는 좀 간단히 할 예정이니 많이 이제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좀 더 재미난 자료 트레이드 데드라인 특집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